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또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측면이 뭔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제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건가,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해법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순서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눌러야 되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가 왜 문제냐. 사실은 고령화율 자체는 아직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13%, 인구 전체 14% 정도가 이제 고령 인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구 선진국들은 벌써 20% 넘고 이런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자면 아직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럽 사회 같은 데 다녀보면,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 가보면 거리를 딱 활보해보면 벌써 이제 노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가로수 아이를 거니고 있던 이런 모습들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비율 자체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가 진행된 속도를 지금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이미 앞서서 고령화를 경험한 프랑스와 지금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보시면 인구 전체에서 고령자들이,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인 사회, 그 다음에 14%인 사회, 그 다음에 20%인 사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준을 놓는데요. 학술적으로 합의가 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를 지금 보시면 7%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14%까지 올라가는데 1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15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40년이 걸렸고요. 일본이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7%에서 아직 14%에 도달하지 않았죠. 14%까지 가는데 지금 한 2018년 정도면, 내후년 정도면 이제 이 정도는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는데 18년.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일본보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20%까지 가는데 벌써 8년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왜 문제냐?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변해야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에 맞춰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사회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시간 안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회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단시간 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 속도가 그렇게 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거기다 또 덧붙여서 아까 이제 저출산을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얘기, 사실 두 개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에 덧붙여서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2000년대가 지나서 겨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발견한 거죠. 저출산 문제도요, 2000년대가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00년대 넘어올 때까지도 계속 그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는 아주 단란한 하나 낳아서 잘 살아보세요. 다 익숙하시잖아요. 그런 구어잖아요.
그런 한 명 딱 자녀를 둔 세 자녀 단란한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거든요. 200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급하게 막 인구 추계도 하고요. 도대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인가. 다 계산을 하고 제가 그 국책기관에 있었을 때 일이지만 막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대응이 늦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의 사실은 가장 근원에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령층이 증가를 하는데 그 고령 인구도요. 지금 이제 그 노년학 노인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노인들로 다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비노인을 구분을 하는데요.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층, 사람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한대요. 연소 고령층, 좀 더 젊은 고령층이다라고 해서 뭐 연소 고령층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세 이후부터를 후기 고령층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증가세를 보면 확실히 지금 그 연소 고령층에 비해서 후기 고령층의 비율이 더 높고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국가에서 사회에서 걱정하듯이 그 65세부터 64세까지의 연소 고령층은, 그러니까 전기 고령층은 에 비해서 후기 고령층이 더 국가 재정이라든지 복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국가 재정 지출이나 특히 복지 재정, 건강보험 재정 지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 많이 요구가 될 그런 인구 집단이다, 연령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율이 더 높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들어보셨나요? 노인 자살률에 대해서? 네, 사실 언론에서 잘 안 다룹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살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주로 젊은 층이나 연예인들, 청소년들 자살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노인 자살률입니다. 이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가운데 그냥 뾰족하게 솟아나온 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뾰족하게 솟아나온 이 나라가 이제 헝가리인데요. 두 번째 노인 자살률이 2등인 나라보다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수치고요. 이걸 이제 분석을 뜯어서 해봤을 때는 여성 노인에 비해서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훨씬 높고요. 네. 이런 이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젊었을 때 잘 살아도 사실 노년기에 이렇게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 인생을 이게 정말 행복했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노인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지금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정말 고민거리인 그런 지점입니다. 자꾸 앞으로 가네요, 이게. 네. 당연히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삶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높은 거겠죠.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유사한 다른 나라들만 뽑아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 노인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만족도가 낮겠구나. 이거는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 노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언론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노인 빈곤율. 지금 통계치 상으로는 49.7%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로 49.7%,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노인들이 지금 노인의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그 OECD에서 낸 국가별 노인 빈곤율 비교 자료거든요. 이렇게 너무